치면 높은 담은 끄떡 없지만 낮은 담으로는 바닷물이 쉽게 침범합니다. 두통 환자의 뇌는 이 낮은 담과 같은데요. 통증의 역치가 낮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두통 환자의 낮은 담을 일반인의 담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지켜야 할 7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명을 알고 좋은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는다.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진통제를 찾되 남용하지 않는다. 두통의 빈도가 잦으면 예방 치료를 받으며 평소와 다른 두통이 생기면 의사와 의논한다. 두통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질병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통증이 반복된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만 다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편두통 때문에 편두통을 연구하는 전문의가 됐다는 주민경 교수. 이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다. 그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은 적절한 때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두통이 시작되려고 할 때 트립탄제 성분의 두통약을 먹는다. 저도 보면 항상 약을 갖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오는데 약 빨리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고통스러운 정도에서 보내는가, 한 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마는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성기 약도 발달을 한 거죠. 트립탄제는 부작용이 많았던 과거의 약과 달리 편두통을 효과적으로 진압해주는 약이다. 혈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해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CGRP의 분비를 억제한다. 확장된 혈관을 다시 수축시켜 통증을 막는 것이다. 주민경 교수가 약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활 습관이다. 그는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신다. 탈수는 항상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급수 자체가 두통을 좋아져요. 발작이 왔을 때 물 많이 먹으면 두통도 좀 완화돼요. 발작도 줄고. 충분한 탈수 억제, 그러니까 충분한 물 공급이 되게 중요해요. 운동은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하는 일과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요즘엔 연구실에서라도 공간을 만들어 운동을 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벼운 유산소를 시작해요. 네, 점점 유산소 한 3개월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게 느껴요. 두통 환자들은 처음부터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무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처음에는 빨리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권장한다. 자신의 두통 유발인자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약으로만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활 습관은 힘들지만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거는 생활 습관이라고. 환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운동하니까 좋아졌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보고 이끌어지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 생각하죠. 약으로만 치료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요. 두통약은 먹는 시기도 중요하다. 두통이 시작되는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두통으로 몰려가는 그 전 단계에서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점화를 하고 도화선을 타고 쭉 타고 가서 펑 터지면은 그게 이제 편두통으로 말하면 이게 심한 두통인데 뭔가 이제 좀 두통이 시작하려나 보다 그러면 그때 바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화선이 타고 들어갈 때 딱 끊어주면은 여기 안 가요.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면 약을 먹는 사람은 66.4%인데 반해 두통이 시작되면 바로 먹는 사람은 14.5%에 불과하다. 약 20년간 편두통에 시달려온 정영순 씨. 해가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높아져 지금은 이틀에 한 번꼴로 참기 힘든 통증이 찾아온다. 정말 이 통증은
제가 수술도 여러 번 해보고 애도 낳아봤는데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딱 깨뱅이라 할 수 있게끔 멀쩡한데 나는 이제 미친이고 눈도 안 떠져요 이게. 집 밖에 있을 때는 언제 어떻게 통증이 찾아올지 몰라 늘 불안하다.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잔잔하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뭐 한 개라도 약간 어긋나게 약속을 잡아서 뭐 나간다든지 이러면 왠지 모르 그 약속이 불안한 거예요 내한테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한 발만 옆으로 내딛어도 통증이 오니까. 두통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도 다양하다. 소리, 냄새는 물론이고 식사 시간과 식사량도 영향을 준다. 커피도 좀 진하다 싶으면 두통이 오는데 끊는 것이 쉽지 않아 최대한 연하게 먹고 있다. 통증이 오면 약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 전에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었다. 하루에 한 알 이리 먹고 나면 효과가 있고 하니까 먹었는데 나중에는 몇 알까지 먹었어요? 5살까지 먹어봤어요. 하루에? 네. 네. 그렇게 몇 년을 먹었더니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요즘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는데 두통이 잦아진 만큼 약 먹는 횟수도 늘었다.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틀에 1개 정도는 먹어요. 네. 약에 의존해 지내는 정영순 씨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편두통 약은 확장된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다량 복용하면 뇌혈관이 좁아지는데 정영순 씨의 뇌 MRI 검사에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발견됐다. 혈관이 아마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크질 않아서 본인 아마 모르고 지나갔거나 아마 검사도 안 하고 그래서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 MRI 소견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편두통 환자들은 뭐 뇌경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뇌혈관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뇌혈류 검사에서는 중대 뇌동맥과 앞대 뇌동맥이 각각 20%와 10%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편두통 약인 트립탄제는 일주일에 2번이 복용 기준이다. 이틀에 1번꼴로 먹는 정영순 씨는 만성 편두통에 약물 과용 두통인 상태였다.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카페인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악성 사이클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왜 끊어줘야 되냐면은 누가 와서 집에서 밥 해주고 그러는데 뭐 사모님 밥 하실 필요 없잖아. 조금 아프면 약 먹어버리는데 약 들어오는데 뭐 내가 일을 왜 해? 그러니까 약 기운만 떨어지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대책이. 그러니까 또 약 먹게 되고. 하루 2잔씩 커피를 마시는 것도 문제였다. 카페인 역시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일단 카페인 절대 먹지 마시고요. 우선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진통제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뇌에 쌓여 있는 그런 진통제 성분, 혈관 수축제, 카페인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씻어내보자고요. 예? 거의 뭐 항상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좋아져요. 90% 이상은. 정영순 씨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 현재 먹고 있는 편두통 약을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커피를 끊고 운동을 시작하며 생활 습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수님께 들은 대로 잘 실천해서 좀 편두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혜분 씨는 올해 초 30년간 지긋지긋하게 알아왔던 편두통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직장 생활도 집안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 아예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고 두통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통증이 있으니까 이리 누워 있어도 막 통증이 계속 바늘로 뭘로 쑤신 것처럼 자다가도 두통이 있으면 눈이 떠지니까. 두통이 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약을 먹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야말로 약을 달고 살았다.
네, 6알이잖아요. 이거는 아침 저녁 약이고 이거는 점심 약이에요. 이걸 하루에 6번, 7번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안 듣잖아요. 이거 진통제예요. 진통제 이거 별도로 또 이걸 약을 또 먹었어요. 이건 먹어도 안 들으면은 이게 또 수면제예요. 매일 30알 넘게 약을 먹었던 그녀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며 그동안 먹어온 모든 약을 끊었다. 30알에서 4알로 줄었죠. 4알로 줄었어요. 네, 알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근데 그게 두통이 없어졌다는 거 참 신기해요, 저는. 찬바람이 불면 두통이 심해져 10월만 돼도 외출할 엄두를 못 냈다는 정혜분 씨.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걸 2개를 더 써야 돼요. 이렇게 쓰고 나서 그래야 밖에를 나가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밖에를 못 나갔어요. 모자를 몇 겹씩 써야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다 옛일이 되었다. 지금은 잘 나가지 혼자. 모자도 안 쓰시고요? 예. 신기할 정도로 잘 나가요 혼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됐지만 요즘은 딸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끼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항상 기분 좋죠. 머리가 안 아프니까 상쾌하고 너무 좋죠. 통증이 없고 그러니까. 딸 희정 씨는 어머니의 변화가 놀라울 따름이다. 20년 넘게 먹어온 약을 끊은 것도 매사에 예민하던 어머니가 밝아진 모습도 감사하면서 신기하다. 예민하시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으세요. 밝고 표정도 굉장히 살아있으시고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앉으시겠어요? 진통제 안 드시니까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지죠, 그렇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5년 이상 동안 매일 하루에 진통제만 11알씩 이렇게 복용을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방 주사 맞고 그리고 예방 약제를 쓰면서 그 진통제는 다 끊게 됐고. 만성 편두통에 약물 과용 두통이었던 정혜분 씨는 이제 예방 약제만 복용하며 진통제 없이도 두통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교수님한테 감사하고 저같이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치료하고 두통 없이 사는 세상에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주 만에 다시 만난 정영순 씨. 운동을 하면 두통이 심해져 그동안 거의 움직임 없이 지냈다는 그녀는 2주 전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산책도 하고요. 집에 있을 때는 이 스쿼트도 하고 나름 많이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약을 끊은 것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약을 찾았던 그녀는 병원을 다녀온 날 이후로 지금까지 약을 먹지 않고 있다. 내가 저거로 인해서 아팠다라고 생각하니까 통증이 정말 심해서 못 참을 것 같은 느낌이 와도 참아지더라고요. 숨겨둔 봉지 안에는 커피도 들어있다. 약과 함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원두 내린 기계도 이제 베란다로 나가고 커피 그 가루 그것도 그냥 다 나눔으로 치웠습니다. 약을 끊기까지 고비도 많았다. 두통을 참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찾아왔기 때문이다. 머리 밑이 가렵고 아프고 그리고 머리 핀을 못 갖다 대겠고 내 손도 갖다 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도 자르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좀 몸도 가렵고 약을 끊으면서 찾아오는 변화와 심경은
두통 일기장에 꾸준히 적었다.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과 갈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주 맑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는 정말 하늘이 맑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 머리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선명한 색깔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머리였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고생 많이 하셨죠? 3일, 4일 정도는 예. 진짜 아플 때처럼 통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아, 포기하고 싶다 이러니까 남편이 교수님 생각을 한 번만 해보라고. 아마 뭐 자율신경계가 조금 다시 재조정이 될 거예요, 몸에. 이제 장 활동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편두통이 자율신경계하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메스 걷고 토하고 이거 다 그런 위장 증상이 나오는 거고. 일상을 뒤흔들 정도의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두통을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던 지난날이 못내 아쉽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편두통이라는 걸 사실은 너무 내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네. 약국에 가서 뭐 약 사모 되고 이런 생각하니까 이걸 크게 생각 안 해갖고 이렇게까지 온 거. 그 뇌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차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뇌 방어 시스템, 그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아지. 두통약을 완전히 끊은 후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것이다. 너무 좋은 것 같고 맑은 정신이라든지 모든 게 좀 행복해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두통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이다. 첫째로는 이 병이 그러니까 조절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주로는 약으로도 치료하지만은 생활 습관 변경이 장기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이라는 거를.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약제들이 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본인의 두통에 대해서 한 번씩은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통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통이 생겼다, 내가 평소 경험하지 않은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 병원에 가셔서 두통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